문제달인 신의 손님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의 대외 항쟁이요.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우고 이 고려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 즉 송나라와 친하고 거란을 배척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침공하게 되네요. 고려 성종 때에요. 거란 장수 소손룡이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해왔어요. 이때 소손룡과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이게 되는데, 소손룡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니네가 송하고만 노는 것도 우리는 불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서희가 우리의 국호가 고려야,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도 옛 고구려 영토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돌려줘야 돼. 그리고 너네와 우리 사이에 여진이 방해를 해서 우리가 너네랑 못 놀아주는 거야. 너네가 여진을 없애주면 너네랑도 놀아줄게.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고려는 소손령의 80만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국방상 요충지인 강동 6주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됐던 것이에요. 거란이 2차 침입을 감행해요. 구실은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김치향을 제거함으로써 현종을 옹립하게 되는데, 이걸 구실 삼아서 거란의 왕 성종이 손수 40만을 이끌고 침공해 왔던 것이죠. 이때 흥화진에는 도순검사 양규가 지휘를 하고 있었었는데, 일주일간 치열한 이 전투를 벌이게 되어 거란 성종이 항복을 종용했지만 아주 결연코 거부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거란 성종은 여기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요. 때문에 이 흥화진을 포위한 채로 나머지 20만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게 돼요. 그때 고려의 정예군 30만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행영도통사 강조인데, 강조는 통주성 밖에 삼수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란 성종이 이끄는 이 거란군에게 괴멸되어지고요. 강조는 포로로 잡히게 돼요. 이 강조의 서신을 통해서 양규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양규는 또 한 번 단호히 배격해요. 나는 왕명을 받드는 신하지 강조의 지시를 받는 신하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죠. 거란 성종은 곧이어서 통주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중랑장 최질 등 이하 관민들이 합심해서 이 거란군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죠. 거란군은 통주성을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인근에 있던 곽주성을 함락하게 돼요. 곽주성을 함락함으로써 자신들의 중간 보급로로 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남하를 시작하는데, 한편 양규는 이 거란군의 포위망을 뚫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곽주성을 급습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란군 6,000명을 몰살시키고 곽주성에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 백성 7,000명을 통주성으로 이주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거란 성종은 가는 길에 개경으로 향하던 중에 서경 공격했지만 서경도 함락시키지 못하고요. 결국 개경에 진군해서 1011년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하게 돼요. 하지만 고려의 충신 하공진이 고려왕은 이미 수천 리 밖으로 피난한 상태라고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자, 현종의 친조를 약속받고 그 이유로 이렇게 철병하게 됐던 것이에요. 본인도 아마 좋았을 것이에요. 속으로는 내심 그럼 그 이유 이참에 그냥 우리도 그냥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양규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거란의 후미를 계속 공격하고요. 그리고 이 보급로를 계속 차단했던 것이죠. 거란군은 철병을 하면서 고려 백성 수만 명을 납치해 가는데, 이 양규는 후미를 공략하면서 거란군 수천 명을 사살하고요.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도 엄청나게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양규와 김숙흥이라는 이 장군이 애전이요,
예전에 이 애자가 이 쑥애자예요. 그러니까 예전하면 쑥밭이라는 얘기예요. 평안북도 선천 지역이라고 추정되어지는데 이 예전에서 양규와 김숙훈 장군의 연합부대가 거란 성종의 본진과 딱 맞닥뜨리게 돼요. 화살이 다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거란군과 항전을 했지만 결국 두 장군 이하 고려군이 모두 전멸하게 되네요. 이 양규의 생각으로는 거란군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주고 백성들의 탈출 시간도 벌어주겠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 두 장군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김숙흥이라는 이 장군이 양규에게 장군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양규가 그동안 고생했고 나도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계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양규가 온몸으로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철병하는 거란군들의 후미를 쏘아보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양규는 한 달 사이에 7번을 싸웠고요. 그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 3만 명을 구출하게 되고요. 노획한 군마나 낙타, 병장기가 수두룩했다라고 고려사에 기술되어 있네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현종의 친조를 약속받고 거란군이 철병을 했는데 이 현종의 친조가 이행되지 않죠.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친조라는 거는 자기네 왕실에 와서 인사를 드리라는 건데 이거 할 일이 없죠. 그리고 강동육주 반환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거란군이 소배합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10만 대군으로 다시 재침을 해요. 3차 침입이에요. 흥하진 전투에서 강감찬의 활약이 있었고요. 결국 귀주에서 귀주 대첩으로 인해서 이 소배합의 10만 대군이 거의 몰살을 당해요. 우리 민족의 3대첩이라고 했었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바로 그것이에요. 결국 이 거란은 고려에 의해서 특히 귀주대첩으로 끝장나는 이 전투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망조의 길로 접어들게 됐던 것이죠. 결국 고려의 힘으로 고려와 송, 요 나라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의 나성이 축조되어지고요. 덕종과 정종 때 천리장성이 축조되어지고 완성되어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고요. 우리 민족사에서 천리장성 2번 나오죠. 고구려의 천리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예요. 12세기 들어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요. 우리 조선 후기 때 후금이 등장하고 후금이 청나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후금이라고 적었던 것은 고려 왕조 때 이미 금나라가 여진족이 똑같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이었고 후금으로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윤관이 별무반 조직할 것을 건의를 하게 돼요.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1차 정벌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패하면서 느낀 게요. 기병의 중요성을 그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승병으로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이렇게 별무반을 조직할 것을 숙종에게 건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종 때 윤관이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서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여진족들이 동북 구성 돌려달라고 애걸복걸 했고요. 우리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구성을 이렇게 반환해 줘요. 그런데 이 구성이 굉장히 잘 지어진 성이었기 때문에 이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진족이 이렇게 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했고요. 이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가 이 송나라를 공격해서 이 송의 왕조가 남쪽으로 피난을 가요. 그때부터 남송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하튼 고려에도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던 이 이자겸이가 당시 실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게 됐고요. 이자겸이 금의 4대 관계 요구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고려의 북친 정책은 좌절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13세기에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요.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예요. 전 유럽이 이 당시에 있던 전 유럽이 이 몽골족 침공에 대해서 발발발 떨었다고 했으니까요.
그걸로라도 우리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려와 원나라와의 최초 조우는요, 강동성 전투예요. 강동성의 역이라고도 해요. 고려와 몽골 동진이 연합해서 강동성에 있었던 이 거란 쪽들을 격퇴시켜요. 하지만 몽골의 1차 침입은 아주 우연찮은 일로 발생해요. 사신으로 왔던 저 고요가 피살되어지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몽골족이 1차 침입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몽골족이 1차 침입을 했을 때 귀주성 전투가 있었어요. 박서의 귀주성 전투죠. 이때 몽골족의 장수가 살리타예요. 3만 명을 이끌고 본군은 살리타가 이끌고 남로군과 북로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침공을 하는데, 이 귀주성에 오야이가 이끄는 북로군 1만 명이 이렇게 도달하게 됐던 것이죠. 이 귀주성의 지휘관은 서북면 병마사였던 박서였고요. 정주성에서 12명을 데리고 탈출해온 정주 분도 장군인 김경선 등 총 5천여 명이 있었어요. 고려 군들이 몽골군을 보고 두려움에 떨자 김경선 이하 탈출한 12명이 성을 나와서 몽골군을 기습해요. 이에 놀란 몽골군들이 일시 후퇴하게 되는데, 속된 말로 해서 13명이 1만 명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일이었어요. 박서가 귀환하는 김경선에게 울먹이며 절을 했다고 하고요. 김경선도 울면서 맞절을 했다고 하네요. 9월 한 달간에 5차례 공세를 몽골군이 펼쳤지만 실패하고요. 하지만 이 귀주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주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습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10월에 또 30일간의 대공세를 이렇게 벌이게 돼요. 이때 몽골 장수가 한 말이요. 이토록 작은 성이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하늘의 도움인지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1월부터 12월까지 또 총 공세를 벌였지만 고려군은 굳건하게 이 귀주성을 지켜내고요. 12월 중순경에는 이 몽골군이 대공세를 감행할 때 오히려 300명의 돌격대로 성을 나와서 역습을 감행해요. 몽골군이 방어에 급급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박서의 귀주성 전투는 왕명으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서는 자기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고, 김경선은 벌은 받지 않아요. 그 자신의 형이 최후의 사위였기 때문에 최후 정권의 보호를 받고요. 나중에 최후 정권 때에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이연년의 난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자 이연년의 난을 진압하면서 고위직까지 이렇게 승진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박서는 적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은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몽골이 이 박서를 처형하라는 압박을 고려 정부에 계속하니까 당시 집권자인 최후가 당신이 알아서 잘 처신하시오 라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훗날에는 물론 고위직으로 승진도 했었어요. 이때 지광수의 충주성 전투도 있어요. 양반 별초들은 다 도망갔고요. 이 지광수가 노예들로 구성된 노군과 자병리를 하는 이 잡류 별초들만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게 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강화가 수락됐고요. 감찰관 다루가치가 파견되어졌네요. 이때 충렬은 폐지됐지만 곧바로 이들이 몽골군이 물러간 후에 최후는 강화로 천도하면서 대몽항전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대몽항전일까요? 자기들만 왕실과 지배층만 이 안전한 강화섬에 필신해 있으면서 지들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육지에 있던 백성들이 죽든 말든 이런 거죠. 2차 침입이 있었어요.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하겠다는 약속과 친조 요구를 불이행한 결과로 2차 침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살리타라는 이 장수를
김윤후가 원래는 승려 출신이었는데요. 이 처인 부곡성에서 지금의 용인이에요. 이 살리타의 머리를 화살 한 방으로 꿰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휘관이 사라지니까 몽골군들은 다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우리 문화재 초조대장경과 교장 등이 이렇게 소실되어지네요. 3차 침입 때 경주까지 침입을 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어지고요. 이 최후 정권은 제조 대장경을 조판해서 풀력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겠다라는 염원을 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차, 5차 침입인데 5차 침입 때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또 나타나요. 이 충주성에서 방호 별감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김윤우가 이 백성들에게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죠. 70일간 포로로 포위되어 있어서 식량이 다 떨어진 마당이니까 너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너희들 모두 상급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이 노비문서나 이런 걸 다 불태우니까 사기가 진작되어졌겠죠. 그래서 다시 충주성 전투에서 몽골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몽골군을 한 번 더 침입해 6차 침입까지 있었어요. 결국 1270년에 개경으로 한도하게 되면서 무신 정권이 몰락하게 되네요. 하지만 개경 환도는 굴욕이다 해서 삼별초의 항전이 이어지게 되어 강화도 진도에서 배중손이 지휘했고요. 제주도로 가서는 김통종이 지휘했지만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어졌고요. 민중항쟁도 잇따르는데 충주 다인철소 소예요. 소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소니까 철강 제품들을 만드는 소였던 것 같아요. 이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의 항쟁으로 이 무시무시한 몽골군을 또 한번 격퇴시키게 되네요. 14세기 들으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이 심했던 시점인데요. 홍건적이 1차 침입 때 서경이 함락했지만 신흥 무인 세력의 활약이 있었어요. 이승경, 이방실 등이고요.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지금의 안동 복주까지 피신을 가게 되고요. 안동 노다리 밟기가 유래됐다고 하고요. 신흥 무인 세력의 활약이 있었었는데 당대 최고의 무장이 정세훈이에요. 이 정세훈의 무공이 대단했다고 해요. 여하튼 최영, 이성계, 정세훈 등의 활약으로 개경을 탈환하게 되네요. 외구의 침입은 13세기 전반에 처음 침입해서 14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 침입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민왕 때 내륙까지 침입할 정도로 그 세력이 강해졌어요. 우왕 때 그래서 최영이 지금의 부여 홍산에서 왜군들을 이 단순한 해적들이 아니에요. 이때는 대파하게 되죠. 이게 바로 홍산 대첩이고요. 최무선은 화통동암 설치를 건의해서 화포를 제작한 다음에 이 금강 어귀에서 정박되어 있던 외선 500여 척을 화포를 쏘아서 모두 격침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걸 바로 진포대첩이라고 하고 최무선, 심덕부, 나세 등이 중심이 됐어요. 이 진포대첩에서 이 함선을 잃은 외놈들이 내륙으로 진출해서 갖가지 노략질을 자행하게 되는데 이성계가 지금의 남원 황산에서 외 군들을 격파하게 되죠. 이게 황산대첩이에요. 이때 왜군의 장수 아지발도를 사살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성계의 황산대첩에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요. 이성계가 이로 인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다는 것이고 조선 건국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1383년에는 정지에 관음포대첩, 남해대첩이 있었어요. 지금의 여수지역이에요. 이때 정지가 이끌고 있던 함선이 40여 척이었고요. 그리고 외선은 120척이 넘는 함선이었는데 이 화포를 이용해서 외선들을 격침하게 됐던 것인데 움직이는 배에 정확히 화포를 적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무선의 이 화포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정지가 아주 감탄했다고 해요. 창왕 때는 박위에 대마도 정벌이 있었어요. 예시문제.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이렇게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이거 소손령이죠? 아니다. 우린 고구려 이웃나라다. 이거 서희죠? 그렇다면 서희의 활동이네요. 정답은
구성 설치 윤관, 귀주대첩 강감찬, 그리고 강동 육주 경략은 바로 이 서희에 해당되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천리상성 축조와 완성은 덕종과 적종 사이에 정종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정답이 3번이네요. 감사합니다.